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주 형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와 왜 전세를 살면 거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집 사서 부자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거주의 형태는 내가 산 내 집에서 사는 자가의 형태와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함께 한 달마다 사용료를 내면서 빌려 쓰는 월세 형태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형태가 존재해요. 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일이나 또는 그 돈을 말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1억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려서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맡겨놨던 1억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법이라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공짜로 집을 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라 이상한데? 그럼 집주인들은 왜 공짜로 집을 빌려주죠? 집주인들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면서 집을 빌려주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럼 집주인들이 바보라서 집을 공짜로 빌려주는 걸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기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88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금리가 조금 떨어져 갖고 한 1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없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나왔으며 실제 예전 자료를 조금만 찾아봐도 20% 이자율 자료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전세로 집을 빌려주고 전세금으로 목돈을 받아 은행에 저금해서 월세 대신 이자를 받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기도 했었는데요. 시대가 바뀐 지금은 은행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돈을 굴릴 만한 마땅한 투자처도 사라지고 있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메리트는 시세 차익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분명한 건 전세입자와 집주인 양측 모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 누군가 한쪽이 희생해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독립해서 집을 구할 때 월세는 당장 가장 적은 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되고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을 사기에는 모은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돈 모으기 겁나 힘든. 그런데 전세를 살게 되면 내가 버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 월세나 대출 이자만큼 돈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일단 전세로 넘어간 후 돈을 더 모아 집을 사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버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전세로 사는 것이 진짜 최선의 선택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답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돈을 왜 모으죠?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참고 모아야 하냐면 나중에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버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집으로 자산을 늘리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전세를 살게 되면 오히려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집을 사지 못하게 되고 자산을 늘리겠다고 돈을 모으는데 오히려 거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거지라니. 여러분이 만약 집값이 지금보다 반드시 은행이자 이상으로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전세가가 2억이고 매매가가 3억인데 지금보다 1년 뒤에는 매매가가 4억이 되고 지금보다 2년 뒤에는 매매가가 5억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를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1년에 1억씩 오르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집을 사겠죠. 이렇게 본인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전세보단 집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먼저 전세를 살까요? 바보라서? 아니죠.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려는 집값이 내가 내는 은행 이자보다 덜 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전세를 살면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어렵게 모은 이 전세금은 지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에 의한 결과가 좋기를 바라지 절대 네버 나빠지길 바라지 않아요. 선택장애도 그래서 오죠. 정말 사소한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이나마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거냐 저거냐 엄청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세를 택하고 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해도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를 택하고 나서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나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 좋은 상황은 지금보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지금보다 집값이 내리는 경우이고 안 좋은 상황은 지금보다 집값이 내가 버는 돈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세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 올랐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나 전문가들이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라 하면 본인에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거나 맞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나 내용을 방송에
방송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을 전문가로 보이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데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그 사람이 해준 말과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 와도, 아니 오히려 내가 원하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내가 받는 상처가 더 커지게 되니까 그에 비해 피해 입은 자신을 위로해줄 그런 방송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을 얘기해줘도 전혀 듣지를 않거든요. 자, 실제 전세를 택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3억에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4억에 사야 된다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예전 선택으로 인해 1억이나 더 주고 사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내가 어렵게 모은 돈보다 너무 쉽게 올라버린 집값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예전보다 비싸져서 집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집값이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니 반대로 실제 집값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전보다는 집값이 싸졌으니 쉽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신의 현명한 선택으로 손해를 피하게 됐는데요. 안 그래도 혹시나 내릴까봐 못 샀는데 막상 집값이 내려간다면 여기서 집값이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못 사고 마는 거지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려가면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집값이 오를 때보다 내릴 때 더 집을 못 사게 돼요. 결국 전세를 계속 살다 보면 아니었던 사람도 죽어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현실을 알려줘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줘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줘도 믿지를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10년, 20년 계속 집 없이 전세 살면서 결국 집값은 거품이다, 내가 2년 전 가격만 돼도 바로 산다, 나중에는 집으로 투기하면 안 된다 등등 말로만 떠들게 되는 거예요. 전세 살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본능상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쯤 30억도 넘어. 여러분, 이렇게 전세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자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와 전세에 살면 거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세로 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일하게 남은 무기인 분양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서울 인기지역 청약 당첨 가점이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이 되어도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고, 거기서도 인기 평형은 5인 가족 만점인 74점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게 방법은 있어요. 꼭 경쟁률이 심한 인기 지역은 아니더라도 분양하는 지역이 있고, 분양은 분명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음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 시간에는 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